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는 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감사위원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환대회 의무, 전환대회가 원래 그 감사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일임받은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요. 전환대회 대의원 1명이랑 그 다음에 그 외에 한의대에서 지원한 사람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원한 사람이 부족할 때는 대의원에서 인원을 충당합니다. 해당 이견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의결기구 감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보니까 외부 인원 중에서 이걸 감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집행기구 외부기구로 저는 당연히 단순히 전환연대 의결기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부인까지 오게 되면 조금 더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외부인 2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의장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1명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요. 권한은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 추천 가능하고요. 발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건 상정할 수 있고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품위 유지하고요. 회칙 준수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특정한 서류를 강제로 보게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뇌물을 받는 거죠. 수뢰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본회칙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관입니다. 본회 회원은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를 당하는 피감사인을 비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감사위원회 접촉입니다. 본회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감사위원과 업무 관련 접촉을 하면 아니 되고요. 이런 접촉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 바로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 없이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의장이 해당 감사위원 징계해야 합니다. 제 사망에 따라서 징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주일 이내에 공고해야 되고요. 사과문도 함께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시도한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본회 회원도 심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환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임을 할 수 있고요. 사임을 하게 되면 의장은 새롭게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대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장은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도 시킬 수 있고요. 본회 회원은 또한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른 해임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해임안의 발의 이후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입니다. 역시나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출직 탄핵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죠.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은 필요한 경우 넣으면 됩니다. 감사위원회 권한 위임입니다. 감사위원회 권한은 위임될 수가 없고요. 업무를 하기 힘들면 사임하셔야 됩니다. 업무입니다. 매 반기 정기감사를 수행하고요. 해당 반기 전환대회에 보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감사도 수행하고요. 해당 반기 전환대회에 보고합니다. 권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집행 내역과 이미 완성된 집행 내역 그리고 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 범위에서 예산 집행, 집행기구 예산 집행 정지시킬 수 있고요. 감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것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집행기구의 징계 수위 제한할 수 있고요. 또한 문제 발생된 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제한할 수 있고요. 본회 회원회의 징계 수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통하여 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전환대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안건 상정은 제73조 6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볼까요? 제73조 6항 전환대회 대의원 3명 이상의 연설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의무입니다. 본회 회원의 출석 요구할 수 있다까지가 권한이고요. 의무입니다. 일주일 전까지 전환대회 개회 일주일 전까지 정기 감사 보고 제출해야 되고요. 정기라고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전환대회에서 이 정기 감사 보고가 의결된 경우에 이 보고를 온라인상의 공간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전반기 전환대회 회의에서 감사위원 전원을 승인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승인 전에 감사위원은 권한과 의무 지니지 아니합니다. 이것들 말하는 거죠. 이것들 지니지 아니합니다. 인준받은 때부터 의무를 지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전에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요. 권한과 의무도 지니지 아니합니다. 출석 요구입니다.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출석 요구서 만들고요. 출석 요구일, 출석 요구 시간, 출석 요구 이유를 포함해서 출석 요구서 만듭니다.
출석 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할 때는 결석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전환대회는 결석 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고요. 이런 출석 요구서, 결석 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 세칙을 따르게 됩니다. 비정기감사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비정기감사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의 감사 요구를 통하여 집행기구와 특별위원회에 하나여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장의 요청, 전환대회 의결, 그리고 연서, 의결,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본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왜 하느냐? 발의 이유,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까지 포함해서 감사 요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겁니다. 이 두 개, 상임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본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될 때는 이 발의 이유와 이름 및 학번, 대표 발의인을 포함해서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감사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의장은 일주일 내에 전환대회를 소집해서 전환대회를 소집해서 비정기 감사 수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비정기 감사는 전환대회 의결로부터 2주를 넘을 수가 없고요. 이는 전환대회 의결로도 연장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정기 감사 후 일주일 이내에 전환대회 비정기 감사 보고를 제출해야 되고요. 의결된 경우 해당 보고를 일주일 내에 온라인상의 공간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조사를 2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대회가 체크하는 거 1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개를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 총 4주의 기간 동안 비정기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과도한 권한이나 감사위원회가 앙금으로서 어떤 특정 집단을 계속해서 감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2회 이상 받을 수 없고요. 단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안이 다를 경우에는 이때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전환대회 의결을 통하여 2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끝났고요. 회칙해석위원회입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의결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환대회가 권한을 일부 위임한 독립기구입니다. 회칙해석위원은 누가 되냐면요. 이렇게 의결기구에서 1명, 그리고 기초단위기구에서 1명, 집행기구에서 1명씩 본회의 회원, 꼭 전하려는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1명 데리고 와서 3명이 되고요. 이렇게 각 호별 1명, 총합 3명을 넘을 수 없고요. 각 공석이 있더라도 다른 단위에서 회칙해석위원을 추천하면 안 됩니다. 전환대회 상임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해석위원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회칙해석위원회 권한입니다. 각 기구를 대표하여 본인의 회칙 해석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칙해석위원은 본회 기구의 회칙 해석에 있어서 다른 회원의 해석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회칙해석위원회 의무입니다. 품위 유지하고요. 회칙 준수하고요. 본회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회칙 해석을 하지 아니하여야 되고요. 철저히 회칙에 근거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소집 요구를 통해 소집이 되는데요. 이제 전환대회 학생총회 안건의 위임이고요. 전환대회 안건의 위임이고요. 의장 또는 부의장의 회칙 해석 요청, 회장 또는 중집국장이죠. 중앙집행국장의 회칙 해석 요청, 그리고 전환대회 의결, 상임위원회 의결,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회칙 해석위원회 만장일치를 통한 의결입니다. 말이 길지만 누구나 회칙 해석위원회에 전환련 소속 단체라면 누구나 좀 회칙 해석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소집 요구가 이루어지면 3일 이내에 회의를 개회해야 하고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회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최소 2회 이상의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를 개회한 후 해석을 의결해야 합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회의의 개회 사실을 개회 당일까지 공고해야 되고요. 개회일, 개회 시간, 이견이 있는 회칙, 세칙 또는 규칙의 조항, 각 단위의 주장, 그리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해서 개회 공고를 합니다. 개회하면은 회칙해석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회칙해석위원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본회 회원을 추천해서 개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단위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 요구 3일 이내에 추천이 안 됐을 때는 해당 단위의 의견을 기각해야 됩니다. 포함하면 안 되고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해석입니다. 본 회칙을 우선하여 조항을 해석하고요. 회칙해석위원회는 각 단위에서 주장하는 회칙의 해석 내용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가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3주 이내에 회칙의 해석을 의결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론회를 개최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안건은 꼼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회칙 개정에 대한 긍정문으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기존 해석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학생총회가 아니면 회칙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변경할 수 없고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칙해석위원 전원이 기존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석의 변경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심사도 가능합니다. 학생총회 또는 전환대회 의결 안건이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고요. 만약에 심사에서 저촉되는 지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칙 저촉 사실을 공표하고 안건을 기각할 건지 아니면 회칙 개정을 할 건지에 대한 안건을 발의해야 됩니다. 전환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의 회칙 저촉 사실을 공표하고요. 안건의 기각 여부를 의결해야 합니다. 이런 제2항 1호 남욱의 안건은 저촉되는 안건이 더 이상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 안에 개정만을 포함해야 되고요. 제2항 2호 남욱의 의결이 가결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전환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 2호 남욱의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환대회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을 연기하고 해당 안건이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의장은 회칙 개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환대회를 통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안건의 기각 여부를 의결하라는 거죠. 일단은 제1항 1호 그러니까 제2항 1호 남욱의 경우에는 회칙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대회 회의일 경우에는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이제 의장이 발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건을 의결하라는 겁니다.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건을 심사해선 아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내놓은 안건이 회칙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애초에 회칙해석위원회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촉되는 안건을 발의하면 안 되고요. 안건의 위임입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안건의 위임 여부 학생총회와 전환대회죠. 전환대회 회의죠. 그래서 회칙해석위원회는 본회칙에 근거해서 안건의 위임 여부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의 해석 의결은 다음 각오를 따릅니다. 전원 찬성이면 가결, 전원 반대면 부결. 한 명이 찬성이고 반대일 경우에는 두 명이 반대일 경우에는 해석은 부결하고요. 기존 해석은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남욱에 따른 안건은 기각을 합니다. 회칙에 저촉된 것들은 아니죠. 제79조 그렇죠. 2항 남욱에 따른 안건의 기각입니다. 안건을 기각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80조 에 따른 안건 위임의 부결을 해야 됩니다. 두 명이 찬성, 한 명이 반대일 경우에는 해석을 가결시키고요. 기존 해석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건은 여전히 기각을 해야 되고요. 안건 위임은 가결하여야 합니다. 회칙해석위원은 안건에 기권해선 아니 됩니다. 찬성 혹은 반대만 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고입니다. 회칙해석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의견이 이루어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공고해야 되고요. 다음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날짜와 그 다음에 회칙해석위원회 회의 장소, 온라인 주소, 그 다음에 아니죠. 모든 회칙해석위원회 회의 날짜랑 모든 회의 장소와 온라인 주소, 이견이 있었던 회칙, 세칙 또는 규칙의 조항, 그리고 의결된 해석을 말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두 케이스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을 때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결과에 기록입니다. 이 회칙해석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최우선적으로 보존이 되고요. 사무처리 세칙 따르고요.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환대회를 통하여 사무처리 세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 서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독립기구였습니다.